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롭게 신설한 미국 소셜연금에 대한 monthly 월별 뉴스 업데이트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RSSA 그러니까 Registered Social Security Analysis 멤버로 받는 최근 뉴스 소식을 골라 전달하는 시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주위에 소셜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에게 공유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 유용한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3월 소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 소식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소셜연금에 대한 연방소득세 폐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연방 세금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제정된다면 은퇴자들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신탁 기금의 고갈 또한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 펜스테이트 와튼 버젯 모델 2월 10일 2025년도에 나온 글을 가지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소셜연금 소득세법은 이러합니다. 1983년도 제정된 법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 소셜연금을 소득세가 있도록 만든 것이 그러니까 1984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결국 종합소득, 그러니까 연금 플러스 다른 소득, 렌트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근로소득,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은 소득 25,000불, 부부는 32,000불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이 소득세는 없습니다. 허나 만약 개인 25,000불 그리고 34,000불 그 사이 부부 32,000불에서 44,000불의 인컴이 있을 경우에는 받으시는 소셜연금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를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 그리고 개인 34,000불 이상, 부부가 소득이 44,000불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받으시는 연금의 85%는 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종합소득은 인플레이션과 상관이 없는 금액입니다 하고 있어요. 매년 연금은 우리 인플레이션 가치, 화폐 가치에 따라서 올라가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전에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83년도에 만들어 놓은 개인소득 25,000불이 그리고 34,000불이 결국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연도가 지나감에 따라 소셜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 연금을 수령하시는 대상자가 아무래도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펜스테이트, 말하자면 펜 왓슨에서 만든 이렇게 제정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예상되는지에 대한 글을 가지고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본은 댓글창에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원본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곳에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요약한 것을 따져보면 만약에 법이 제정돼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10년 동안 연방국의 소득이 1.5조가 감소될 것이며 2054년까지 미국 정부의 부채가 7% 증가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 신탁기금의 예상 고갈 기간이 원래는 2034년도 12월쯤으로 예상했는데 만약 이 법이 제정하게 되면 2032년 그러니까 2년 정도 앞당겨졌어요. 2032년 12월로 당겨질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소셜연금의 이 신탁기금
그러니까 원금 외에 불어난 금액으로 지금까지 베이비 부머들이 가져가는 이 연금들을 내줄 수 있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신탁 기금의 예상 고갈 기간이 좀 더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고요. 그와 동시에 정부 빚이 늘어남과 동시에 돈을 저축하고 오래 일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결국은 우리가 은퇴를 할 때 기본적으로 매월 혹은 매년 벌어야 하는 금액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금액 때문에 일을 좀 더 오래 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지 않게 되면 연금액에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더 일찍 퇴사 혹은 은퇴연금을 시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을 하는 동안에 내가 돈이 더 필요하니까 열심히 저축을 해서 그 부분을 메꿔야지 했던 계획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오래 일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돈을 저축해야 되는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 많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법이 제정되면 그 변함으로 인해서 몇몇의 고소득 가정은 10만 불 이상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30세 미만 가구들은 더 나쁜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혹은 신생아 가구는 나중에 우리가 지금 계획했던 복지 수당에서 약 10,000불 정도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현재 거주하는 가구의 60% 이상과 지금 현재 은퇴자들의 95% 이상이 이 법이 시행하게 되면 혜택을 볼 것이다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모든 미래 세대는 더 나쁜 처지에 처할 것이라는 게 예상입니다.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 태어나지 않은 가구는 가장 큰 손실을 벌게 될 텐데, 20년 후에 태어난 가구의 경우 11,000불에서 22,000불의 연금을 손실을 볼 것이고, 이는 은퇴를 위해 저축을 줄이고 연방 불체를 늘리며 노동을 장려하지 않아서 소셜연금에 들어가는 세금은 근본적으로 감소돼서 결국은 복지 손실로 이어집니다 되어 있어요. 점점 일하는 숫자가 줄어들 거고 저축을 하는 게 줄어듦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일을 해서 노동소득에서 우리가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셜 시큐리티 넥스 금액도 점점점 줄어들 거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본인들이 받아야 하는 이 복지 혜택 연금액 자체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예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은퇴자가 혜택을 볼 거는 당연한데 그 이익의 분배는 고르지 않게 될 것 같다. 특히 고소득 은퇴자들은 적게는 11,000불, 많게는 13만 5천 불의 연금의 이윤이 발생하는 반면 가장 적은 두 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1,000불에서 2,000불 정도의 이득을 볼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법이 만약에 제정된다면 지금 현재 많은 텍스를 내시고 계신 고임금 가정에게는 상당히 좋은 베네핏이 예상되며 저소득층에서도 물론 베네핏이 되겠지만 그렇게 썩 많은 혜택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예상하고 있는 바입니다. 두 번째 뉴스 시작합니다. 공무원 혹은 해외 연금 수령자들은 소셜 연금 혜택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2024년도 바이든 정부에서 사인한 법안 소셜 시큐리티 페어니스 액트에 의해서 약 3,200만
은퇴자들의 연금이 인상될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있었던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이라는 법과 Government Pension Offset이라는 법의 조정에 의해서 2025년 4월부터 연금이 인상된 것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제껏 이 법으로 인해서 받지 못한 소셜 금액을 일시불로 3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그로 인해서 연금 신탁 고갈은 좀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P, Associated Press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아티클 또한 댓글창에 링크 올려놓겠습니다. 원본은 그곳에 가셔서 보실 수 있어요. 주제가 이렇습니다. 퍼블릭 워커들에게 조금 높은 연금이 수령될 예정입니다. 라는 뉴스예요. 요거 자세히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WEP 혹은 GPO라고 하는 법은 이러합니다. 소셜 연금의 텍스를 내지 않은 연금, 그러니까 펜션이라고 불러요. 미국에서는 이 펜션을 받는 공무원 혹은 해외 은퇴금 수령자, 그리고 그 배우자들은 이 WEP 혹은 GPO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소셜 연금액을 적게 혹은 아예 받을 수 없었던 게 이전 법입니다. 2023년에 조사한 바로는 1%의 은퇴자가 이 GPO 룰에 따라서, 그리고 3%의 은퇴자가 이 웹이라고 부르거든요. WEP에 의해서 연금을 적게 받았습니다. WEP와 GPO에 대한 룰 간단하게 요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WEP는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이라는 법인데요. 주정부 공무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폴리스, 그리고 firefighter와 같은 공무원이나 혹은 해외 연금 수령자,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해서 예를 들어서 군인 가족으로 미국에 이민 온 경우 본인 군인 연금을 받으시잖아요. 그 해외 연금 수령자 소셜 연금을 축소하는 법이었습니다. 이 펜션을 받는 것에 최대 반만큼의 소셜 연금을 축소해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법은 상당히 복잡한데요. 제가 요거 라이센스를 딸 때만 해도 이 법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머리 아프게 공부해가지고 땄더니만 결국 써먹으려고 했더니 이 법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내용의 중심은 만약 펜션을 받는 분이 있고 그 펜션의 맥시멈은 그 반 정도까지를 내가 원래 받아야 하는 소셜 연금에서 깎고 축소해서 받는다라는 게 기본 내용이에요. 하지만 절대로 반 이상 넘게 없어지지는 않는 게 이 WEP 라는 룰에 의해서 결국은 내가 아무리 많이 깎여도 내가 받아야 하는 연금의 반까지는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게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이고, 그 반면 이 Government Pension Offset이라고 불리는 이 GPO의 룰은 주정부 공무원이나 혹은 해외 연금 수령자의 아내나 혹은 미망인이 받는 룰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이 펜션 받는 것의 3분의 2만큼 소셜 연금을 축소해서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받으시는 펜션이 연금, 본인이 받아야 하는 소셜 연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예 소셜 연금을 없어질 수도 있어요. GPO에 의해서 주정부 공무원이나 해외 연금 수령자의 아내분들이 본인이 받아야 하는 서바이벌 베네핏이나 혹은 스파우스 베네핏, 부부 베네핏에 관련된 금액이 본인이 받는 펜션 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그 높은 금액 때문에 받아야 하는 소셜 연금이 아예 없어져서 받는 게 이 GPO예요.
그러니 이것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니 내가 받아야 하는 베네핏을 받지 못하네.'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룰로 인해서 바뀔 수 있는 사항들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것 또한 링크 밑에 달아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원본을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에 지금 들어와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소셜 시큐리티 페어니스 액트에 의해서 없어지는 연금에 대한 자세한 소식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는 3월 3일 날 2025년도에 업데이트됐다고 나옵니다. 오늘이 3월 5일이니까 최근 소식이죠. 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셜 시큐리티 페어 액트는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선생님, 그리고 소방관, 폴리스는 경찰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페더럴 임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시빌 서비스 리타이먼트 시스템에 있었던 분이거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 포린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 다른 나라에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모든 선생님, 파이어파이터, 소방관 혹은 경찰 사람들이 이 법에 의해서 모든 분들이 베네핏을 받습니까? 라는 대답이 있습니다. 아, 여기 답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한국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언론 기사에서 새 법률을 논할 때 교사, 소방관, 경찰관인 기타 공무원을 언급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에 대한 연금을 받은 사람만 혜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연금이 아니라 소셜연금 대신에 펜션에 돈을 넣으신 분들에게만 이 혜택이 됩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주 및 지방 공무원의 72% 정도는 사회보장에 적용되지 않는 고용에서 일하며 사회보장세를 내고 이 WEP 혹은 GPO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는 게 이 얘기입니다. 사회보장공정법으로 인해 사람들이 언제 사회보장 혜택의 증감을 볼 수 있습니까? 한국말이 좀 더 어려워요. 어찌됐든 이 법이 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연금이 증가되는지 볼 수 있으냐라는 게 이 질문이에요. 2025년 2월 25일부터 소셜 시큐리티는 소급적 혜택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적게 시작을 했고 WEP 및 GPO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월별 혜택 지급액을 늘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수혜자가 법률의 결과로 이 법이 바꿈으로 인해서 조금의 혜택을 받을 경우 3월 말까지 소셜 시큐리티가 등록한 은행 계좌에 이미 넣어 있는 계좌에 입금되는 단 한 번 일회성 소급 지급을 받게 될 거예요. 럼섬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소급 지급은 WP와 GPO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2024년 1월까지의 혜택 금액 증가분을 추가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내용은 좀 더 복잡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보시고요. 개인의 월별 수당은 얼마나 증가합니까? 월별 혜택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는 사회보장 혜택의 종류와 개인의 연금 금액과 같은 요인에 따라 일부 사람들의 혜택은 거의 증가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매달 1,000불 이상 더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WEP 혹은 GPO 영향을 받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이 사회보장공정법 아까 전에 말씀드린 페어니스 액트에 따라 얼마나 오래전부터 증가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의 답은 2023년 12월은 WEP와 GPO가 적용되는 마지막 달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12월까지만 이 룰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빼고받았고 그 이후 분들은 더 이상 이 법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규칙은 2024년 1월 이후에 지급되는 혜택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보장공정법이 제정된 지금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이 법은 본인의 기록, 퇴직 혹은 장애 혜택에 따라 받은 혜택과 다른 사람의 기록에 따라 그러니까 배우자의 기록에 따라 배우자 혹은 생존 배우자의 혜택에 적용됩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는 귀하의 상황과 귀하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귀하가 은퇴 또는 장애인 근로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고 현재 WEP에 의해서 혜택이 감소되고 있었던 경우 혹은 귀하가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고 현재 GPO에서 혜택이 감소 혹은 폐지되어서 못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이 WEP나 GPO에서 연금의 혜택을 좀 더 적게 받았다는 분이라면 해야 할 것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 소셜 시큐리티의 귀하의 우편 주소 및 또는 직접 입금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지금 당장 다른 조치를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가 본인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연금을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따로 다른 일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에 가지고 있는 주소가 혹은 뱅크 어카운트의 정보가 정확한지는 확인하시는 것을 원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개인 마이 소셜 시큐리티 계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어 있고 만약에 이 ssa.gov에서 본인 계정을 만드시지 않았다면 1800-772-1213으로 전화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어떻게 됐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신청 날짜는 혜택이 언제 시작하는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만약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좀 더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 GPO로 인해서 혹은 WEP를 또 위해서 배우자 혹은 생존 배우자 우리 서바이벌 베네핏 혹은 스파우스 베네핏 혜택을 아예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내가 돈 못 받는다는데 아유 그러면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을 신청하지 말아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언제 신청을 시작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금액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링크를 달아놓은 이 웹사이트에 가셔서 직접 확인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제가 이 많은 내용을 다 보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요거 같습니다. 불행히도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돈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WEP 혹은 GPO로 인해서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가 본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 필요합니다.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SSA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는 결코 사람들에게 지원 비용을 지불하거나 혜택을 시작, 증가, 소급에 지불하도록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화를 끊고 혜택을 늘리거나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제안하는 사람들에게 클릭하거나 응답하지 마십시오. 사회보장 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거나 신고하시고 싶으시다면 이 ssa.gov/scam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돈들이 문제가 있으면 나쁜 사람들이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본인한테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 연금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거를 빨리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지금 하셔야 되는데 당신의 소셜 넘버와 이름, 전화번호 다 확인해야 되니까 정보를 주십시오. 하고 직접 소셜시큐에서 전화 왔다. 라는 전화나 혹은 이메일, 문자 받으신다면
결코 클릭이나 전화하지 마시고 반드시 소셜 시큐리티에 직접 연락을 취하시거나 아니면 소셜 시큐리티 계정에 들어가셔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알아보시기를 강조합니다. 오늘은 소셜 혜택 최신 뉴스 첫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주 정부 혹은 해외 연금을 수령함으로 인해서 연금을 적게 받으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였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달 말이면 벌써 채널 시작한 지 2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동영상을 좀 봤는데 아이고 보기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메디케어 보험에 대한 영상들을 다시 재조명하고 더 간단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